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서 심하게 나대는 걸 좋아했던 저는 학창시절에 오락부장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웃음을 주는 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조회 시간 전이나 쉬는 시간에 교탁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막춤을 추는가 하면 학교 축제 때에는 MC를 맡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직접 코믹 댄스를 가르쳐주고 무대에 올리기도 했답니다. 끼가 다분하다는 말을 학창시절에 매일같이 들으며 보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을 레크레이션 학과를 지원해서 저의 재능을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하다가 3학년이 되었을 때 동아리를 제가 창설했어요. 우리나라 광대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각설이패를 만들었죠. 거지분장을 하고 춤추고 노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약간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와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이 여럿 있어서 창설한 지 보름 만에 20명의 각설이가 들어왔답니다. 저는 대충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70년대 영상부터 최근까지의 각설이패의 춤과 노래, 끼를 분석하고 업그레이드된 각설이를 탄생시키려고 모든 안무와 멘트를 만들었습니다. 후배들과 동기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습을 거듭해서 곧 무대에 오를 만큼 휘황찬란한 실력을 쌓게 되었어요. 가을이 오고 축제날이 다가와 저희 각설이패는 처음 무대에 올라 사람들에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던지 다른 대학교 여러 곳에서 공연 섭외가 오기까지 했답니다. 추억을 남기려고 만든 각설이패는 상업성으로 크게 인정받게 되어서 이것으로 돈을 벌게 되었죠. 각설이는 전국의 시장과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장에서 빠질 수 없는 멋진 쇼였으니 불러주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동료들과 연습할 공간을 마련하고 각설이 공연 연습을 매일 했어요. 매주 사흘은 공연이 잡혀 있어서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죠. 또 벌어들이는 돈이 예상보다 많아서 다들 취업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지발사기라는 공연단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창단자 겸 공연 기획자, 그리고 각설이 연기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제 인생이 각설이와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사이라는 걸 느껴서 죽는 그날까지 각설이패의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의 직업 특성상 지방 공연이 대부분이어서 떠돌이 생활을 수년 동안 하며 열심히 일했답니다. 5년이 넘는 시간을 각설이로만 지냈더니 통장의 잔고는 꽉꽉 채워졌으나 저만의 시간은 거의 가져보지 못했어요.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연애도 여러 번 해봤는데 바빠서 거의 어울리지 못했으니 오랜 시간을 지속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자는 꼭 저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을 찾기로 했죠. 하지만 인연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고 연애세포는 점점 사라져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씨 화창한 토요일 낮에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한 시장터에 공연이 잡혔습니다. 매번 지방만 떠돌다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죠. 서울 사람은 뭐가 다르겠어 하는 생각으로 똑같이 공연을 기획하고 시장바닥을 웃음바다로 뒤집어버릴 계획이었답니다. 저희 각설이패는 거적대기 의상을 갈아입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사한 각설이 타령을 시작으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서울에 처음 온 각설이 엿가락 파로 와봤네.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들어간다. 이어 대장인 제가 유머있게 어르신들을 향해 재밌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을 떠도는 각설이 또순이여라. 오늘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는가? 여그 서울 사람들은 낮바닥이 겁나게 허여멀건하구마이. 피부가 왜 이렇게 다들 곱다냐? 거시기 오라버니 나이가 몇이요? 뭐시라? 팔순이라고라? 오메 내 눈엔 멋들어진 청년처럼 보이는디 인생은 80부터니까 오라버니는 신생 하나 다름없어라. 이렇게 관객인 어르신 한 명을 지목하고 농담식의 멘트를 떠들고 BTS의 칼군무를 방불케 하는 각설이패의 단체춤을 흐드러지게 추었습니다. 역가위를 챙챙 치며 박수를 유도하고 몸을 실룩거리며 흥을 돋우면서 말이죠. 반응은 예상한 대로 서울 시장바닥을 웃음바다로 뒤집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도 멈추게 했답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서 경찰들이 시장 앞으로 나와 교통정리까지 할 정도였죠.
그렇게 서울 공연은 초대박이 났고 마트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던 상인들은 그날 복이 터지도록 많은 손님들을 맞았답니다. 뿌듯함을 느끼며 각설이 패들과 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 공연 잘 봤습니다. 얼굴이 예쁘신 분이 끼도 엄청나시네요. 저는 각설이 톤으로 대답했네요. 왔다, 이 인물 환하신 총각이 이 또순이한테 관심이 있나 보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이 각설이 또순이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니까. 나가 이런 사람이여. 저는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연 기획을 하는 기획자 겸 매니저입니다. 뭐시여? 나한테 작업 거는 것이 아니었어? 오메 아까불어. 잘생긴 총각이 말 걸어서 심장이 떨렸는디 아쉽구만. 제 멘트에 시장 사람들과 각설이 패 동료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니 후배 하나가 사겨라 사겨라 하며 운을 떼자 시장 바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남자와 저에게 사겨라 사겨라 하고 응원을 날렸습니다. 이에 저는 끝까지 또순이의 목소리로 흠이 오빠야, 우리 사귀어야 되겠어. 오늘부터 우리 1일 할까나? 라고 수줍은 표정 연기를 했더니 남자가 껄껄 웃다가 얼마든지요. 저야 또순이 아가씨 남자가 되면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고 받아주더라고요. 한참 동안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다가 웃음의 꽃이 질 때쯤 또순이에서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남자에게 말했죠. 아, 죄송해요. 제가 웃기고 싶은 욕심에 그쪽을 좀 이용했습니다. 엔터테이너 매니저님이라고요? 죄송하긴요. 또순이님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오늘 각설이패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시장에서만 하는 게 아깝더라고요. 다들 프로이시던데. 소속된 기획사가 있나요? 아, 저희 각설이패와 계약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데 어쩌죠? 저희는 1년치 공연이 다 잡혀 있어서 추가 공연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랬다간 다들 쓰러지고 말 겁니다. 제안은 감사해요. 저는 창단주라고 밝히고 다른 회사와는 계약하기 어렵다고 확실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럼 비즈니스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어때요? 아까 오늘부터 1일 하자고 했죠. 시장 사람들이 제 얼굴 다 확인해서 혼사길 막혔으니까 책임지세요. 라며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각설이패 동료들은 휘파람을 불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전 밥이라도 먹이고 보낼 생각으로 시장 안에 국밥집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밥이나 먹고 가요. 시장 회장님이 이 집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만나서 밥 먹죠. 진심이세요? 거짓골하고 있는 저랑 만나고 싶으시냐고요. 거짓골이었어요? 저는 드레스 입은 공주인 줄 알았습니다. 귀여운 남자네? 그나저나 나 좋다는 남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 저처럼 취향이 독특한 남자가 많은가 봐요. 또수님, 남자들은 저 빼고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제부터 다른 남자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그와 저는 밥풀이 튀겨가며 웃고 떠들다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다음날에 만나고 그 다음날도 만나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직업을 존중해주고 좋아해줘서 공연하는 곳을 따라오기도 했어요. 멋지게 사진과 영상을 찍어주고 홍보용으로 쓰라고 편집까지 해주는 정성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제 일을 사랑해주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방까지 여러 번 따라다니는 남자는 평생 처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가 제 마지막 남자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도 일이 바쁠 때는 한 달 이상을 못 보곤 했는데 영상통화를 수시로 하면서 사랑을 계속 키워나갔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을 연인으로 보냈더니 제 소원대로 그이가 청혼을 해주었어요. 부산에서 각설이패 공연을 끝내고 지쳐서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반짝거리는 반지를 건넸죠. 결국 거짓골을 한 채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각설이었던 저의 결혼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하는 일이 무언지 밝혔을 때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셨답니다. 하는 일이 뭐라고? 공연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지 발사계라는 각설이패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제 각설이 이명은 또순이고요. 거지 발사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각설이 타령하는 그지 새끼랑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야, 김현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거지를 주워왔어? 너 뒤늦게 사춘기라도 온 거냐?
반항하려고 이런 애를 데리고 온 거냐고?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각설이패가 어떻다고 난리야. 엄마도 연기하는 배우면서 왜 우리 또순이 일을 이해 못하냐고. 내가 연기하는 거랑 각설이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니 길바닥 인생 사는 애랑 비교가 되냐고. 그리고 뭐 우리 또순이? 아주 똑같이 거지패라도 될 기세네. 나 죽었다 깨어나도 이 거지랑은 결혼 못 시키니까 무조건 헤어져라. 내 얼굴에 침 뱉는 것도 아니고 각설이라니. 꼴 보기 싫으니까 또순이인지 또라이인지 당장 내보내. 시어머니는 어찌나 질색을 하시던지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반면 시아버지는 남편이 일하는 기획사를 세운 장본인이셔서 연기에 귀천이 어디 있겠느냐며 각설이패로 일하는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각설이가 어떻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것도 다 연기인데 왜 급을 나눠서 며느리를 받겠다는 거냐고. 아니, 한 번 거지 역을 맡은 것도 아니라 각설이로 쭉 살아온 거랑 같아? 아무튼 난 무조건 반대야. 그지 며느리를 들이느니 독신으로 살라고 하겠어. 나 참, 공연단을 운영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왜 반대하겠다는 건지. 누가 보면 당신이 대단한 배우인 줄 알겠어. 당신도 몇 년째 드라마에서 가정부 역할만 고정적으로 하고 있잖아. 나랑 저 애랑 비교하지 마. 난 마음만 먹으면 귀부인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입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시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평소 고지식하고 괜한 고집을 부리시는 면이 있으니 몇 번 더 만나 뵙게 되면 제 일을 이해하실 거라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의 말을 하더군요. 저 역시 각설이패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나 싶어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싸늘하게 대하는 건 당연지사고 어느 날은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찾아뵙고 허락해달라고 하자 남자친구와 결혼하려면 각설이를 관두고 조신하게 살림이나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결혼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으니 허락을 하마. 대신 결혼 조건으로 그 각설이패인지 거지패인지 당장 때려치워라. 알겠느냐?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 저는 제 일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공연을 한번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테니 구경하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싫다! 내가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도 아니고 시장판에서 그지꼴한 인간들을 볼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되려면 그 공연단에서 나와. 그 말을 듣고 남편과 따로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이가 일단 말로는 그만뒀다 말하고 몰래 공연을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속이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거절했는데 계속되는 반대에 지쳐서 시어머니께 각설이패에서 나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결혼 허락을 받았답니다. 나중에 들키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빼고는 싫어하는 점이 없었어요. 혼수와 예단을 크게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결혼 후 신혼집에도 거의 오시지 않았답니다. 가끔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만 찾아뵈면 되었어요. 그래서 각설이패를 계속 공연을 하러 다녔답니다. 결혼을 해서 제 스케줄을 줄여 일주일에 딱 2번만 또순이가 되었죠. 일과 사랑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잘 살아갔죠. 곧 11월에 쌀쌀한 계절이 오자 시어머니가 김장을 해야 하니 시댁으로 와서 김장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또순이로 활약하기로 한 날이어서 잠시 고민을 했는데 결혼 후 몇 달 만에 부르신 거라 거절할 수 없어 또순이를 포기하고 시댁을 찾아갔답니다. 고생할 각오로 찾아갔는데 배추가 10포기밖에 없어서 조금 놀랐어요. 나는 원래 김치를 쭉 사 먹었었는데 올해는 너한테 김장을 가르쳐줄 겸해서 해먹으려고 조금만 사왔다. 김장한 거는 다 가져가서 먹어라. 전부 다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드실 건 남겨둬야죠. 아니다, 새아가. 나는 대기업 김치가 입에 맞아. 사실 오늘 김장하는 것도 반대했다고. 어쨌든 배추를 사왔으니 재밌게 배워보고 가져가거라. 시아버지와 남편도 같이 고무장갑을 끼고 함께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국을 떠도느라 친정에서도 김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버리되며 김장을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총 감독을 하며 저희 세 사람에게 하나하나 일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배추를 김치의 모습으로 변신시키고 있었는데 다들 말수가 줄어들자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켰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삼수봉이 오늘 가요 무대에 나온다는데 백만송이를 라이브로 들어야겠다. 다들 텔레비전 보면서 쉬엄쉬엄 해.
김장이라고 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다들 도와가면서 하니 꽤 재밌기도 하고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답니다. 저희는 텔레비전을 보며 김장을 거의 마무리하는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삼수봉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직 시작하지 않아 채널을 돌리던 시어머니는 한 채널을 고정하고 뚫어져라 보고 계셨어요. TV 속에서 제 모습이, 아니 각설이패가 시장터에서 공연하는 장면이 송출되었거든요. 저는 오늘이 방송하는 날인 줄 모르고 있어서 텔레비전 속의 또순이를 시댁 식구들과 함께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제 얼굴이 나오기 전에 채널을 돌리려고 리모컨을 잡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만두라고 경고하셔서 상황을 막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웃으면서 공연하는 제 모습을 보셨는데 시어머니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이윽고 화면 속 또순이가 단독으로 막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자 시어머니가 경악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결혼 전 분명히 거짓회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해놓고 감히 날 속이고 계속 거짓회를 하고 있었던 거냐? 아유 저 거적대기 입고 뭐가 좋다고 실실대면서 막춤까지 추니? 왜 그래?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는구만. 시장 사람들이 다 세기를 보고 행복해하는 게 안 보여?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냐고. 맞아요, 엄마. 난 와이프가 자랑스럽다고요. 이렇게 끼 많은 며느리인데 이제 그만 봐주세요. 어머님, 속여서 죄송하지만 TV 속의 제 모습은 또 다른 저예요. 또 다른 자아라고요. 각설이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에겐 큰 자부심입니다. 거짓 발사계, 아니 지랄 발사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렇게 거짓쇼를 하려면 걸리지 않게 조용히 할 것이지. 동네방네 소문 내려고 방송까지 타냐? 지금 내 핸드폰에 벌써 수십 건의 문자가 왔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지가 내 며느리가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니? 내 고상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킨 죄를 어떻게 갚을 거냔 말이야.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어머님 이미지에 타격이 갔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너 때문에 내 배우 인생에 금이 가게 생겼어. 너희 둘 다 내 집에서 나가라.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 김장 끝났는데 수육해서 먹고 가야죠. 수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마누라 때문에 밥맛이 뚝 떨어졌으니까 니들 집에 가서 처먹어. 이에 저는 시어머니께 연신 사과를 드리며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했어요. 어찌되었든 각설이패를 관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게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학을 떼며 저희 부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 얼굴 보는 게 싫다며 시댁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고 연락도 받지 않으셨답니다. 또 남편에게도 크게 실망하셔서 그이의 연락을 받으면 온갖 욕을 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아 감정의 벽을 세우셨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와 레스토랑에서 뵙게 되었는데 조금도 기분이 풀리지 않으신 채 저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너 아직도 거짓배에서 안 나온 거냐? 요즘도 시장 바닥을 돌고 있냐고.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 일은 절대 그만둘 수 없어요. 각설이패 또순이는 또 다른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이 한 발 물러나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난 죽어도 거짓패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겠다면 차라리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어머님 말씀에 시아버지와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도대체 각설이패가 어디가 어떻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연예기획사를 하면서 더한 예술 행위도 많이 봐서 하는 말인데 거짓패는 아주 양호하고 건전한 예술 행위라고. 그만 받아들이고 세기 마음을 편하게 좀 해줘. 그래요, 엄마. 저한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게 엄마신데 제 와이프한테는 왜 이렇게 엄격하신 거예요? 이 사람 능력 있고 재능 넘치는 예술가예요. 이제 그만 인정해 주시고 마음 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두 부자가 저를 변호해 주셔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다시 화를 내시며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내 생일날 다들 한통속이 돼서 설득할 생각인가 본데 어림없는 짓들 하지 마. 오늘 괜히 나왔네. 새애기 네 꼬라지 보니까 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밥은 나 빼고 먹든지 알아서 해라. 난 집에 가서 굶어 죽을 테니까.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렇게 죄송하면 거짓패 소굴에서 나와라. 그게 아니면 날 잡지 마. 결국 시어머니를 끝까지 잡지 못하고 놓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며 저희끼리 밥을 먹자고 하셨고 각설이패를 끝까지 하라고 일러주셨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만 빼면 제 결혼 생활은 완벽에 가까웠죠. 이후 제가 끝까지 각설이패에서 나오지 않고 활동하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로 불러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며 빨리 거지와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비밀로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고 와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꼬치꼬치 물어서 이 대답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 어머님 말씀대로 나랑 이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이혼이라니 당연히 아니지. 난 당신도 사랑하지만 각설이패 또순이도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반했는지 잊었어? 시장판에서 관중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그렇긴 하지. 내 매력이 보통이 아니니 당신이 홀딱 반했었지. 그런데 어머님은 언제까지 날 미워하실 거래? 이젠 아예 이혼까지 하라고 하니까 나도 화가 난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여보. 우리끼리 잘 살다 보면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요즘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예전만큼 마음에 드는 공연을 못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각설이패로 잡힌 일정이 너무 많아서 내후년이나 가지자고 미루었습니다. 그이는 제 일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늦게 임신하겠다는 걸 배려해 주었답니다. 며칠 뒤 바빠서 머리를 거의 하지 못해서 오랜만에 비싼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곱슬거리는 머리를 쫙쫙 펴고 염색까지 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조카 딸 이혼녀라고 했지.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어? 짧게 했지. 6개월 정도 했나. 하여튼 조카 사위가 바람이 나서 바로 이혼했지. 자기 조카 직업이 법무사라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내 조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왜긴 지금 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치우려고 그러는 거지. 쪽팔리게 거짓패로 전국을 떠도는데 어디 가서 며느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말하지 못하겠다니까? 내면이 서질 않는다고. 뭐야? 그래서 이혼도 하지 않은 자네 아들을 내 조카랑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의 귀한 조카를 불륜녀로 만들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든 이혼시킬 테니까 자기가 자리 좀 만들어줘. 나도 잘난 며느리 좀 들여보자. 만약 자기 조카랑 내 아들이 잘 되면 내가 명품으로 한 벌 뽑아줄게. 명품으로 한 벌? 조카한테 연락해봐야겠다.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지 말이야. 그래, 바로 전화해봐. 날짜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날 잡아. 알겠어. 명품을 뽑아주겠다는데 뭔들 못하겠어?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남편과 선을 보게 하려는 걸 알게 되자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비닐을 쓴 채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친구분 앞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며느리가 멀쩡히 있는데 남편을 다른 여자와 선을 보게 하시다니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머 깜짝이야. 너 여기 무슨 일로 왔니? 꼴에 비싼 미용실에 온 거냐? 그래봤자 거짓패로 살 거면서 뭐하러 머리를 하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분에게 이혼한 조카를 제 남편에게 갖다 붙이시려고 했잖아요. 아무리 제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맞선 자리를 잡으려고 하세요? 저란 그이는 이혼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고요. 그거야 신혼이니까 그렇지. 시간이 조금 지나봐라. 내 아들이 널 아주 질려할 거다. 콩깍지가 벗겨지면 네 거짓꼴을 보는 걸 역겨워할 거라고. 그럴 일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님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열을 내며 말했더니 시어머니의 친구는 미용실에서 꽁진하게 도망나갔고 손님들이 저와 시어머니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 눈치채서 손님들 모두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죠.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얘가 또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네가 사기치고 결혼했으면서 왜 큰 소리를 내니?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이 사기꾼아. 그게 어떻게 사기예요? 제가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셨어요. 어머님 아들도 제가 하는 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그러세요?
결혼은 니들끼리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는 큰 일이라고. 그런데 내 새 가족이 거지폐에서 구걸하는 그지년인데 마음이 쉽게 풀리겠느냐? 난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거지꼴로 전국 방방곡곡 떠돌면서 지랄하는 니년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내 아들을 이혼시키고 멀쩡하고 조신한 며느리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현민이한테 선을 보게 하든 소개팅을 시키든 상관 말아라.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치솟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저희 부부를 왜 갈라서게 하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의견을 토로하고 미용실에서 나가버렸고 저는 화가 난 채 머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이에게 바로 일러 바쳤더니 기가 막히다며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짓까지 했다고? 나 참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 여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 몰라. 이러다가 진짜 당신이 마음이 변해버려서 다른 여자랑 선을 볼까봐 걱정이야. 으이구, 당신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내가 당신을 배신할 놈으로 보여? 난 죽는 그날까지 또순이 당신의 남편으로 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랑 선을 본다느니 이혼한다느니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 그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랐죠. 그렇게 세월이 6개월이 흐를 동안 또순이와 아내로 잘 살아갔는데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 일이 얼마나 싫으시면 이렇게까지 미워할까 하는 섭섭함과 서운함이 들었죠. 한편 시아버지는 때때로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시기도 했고 제가 공연하는 시장에도 방문해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지나 시어머니와 벽을 쌓고 지낸 지 9개월이 넘어가면서 근심은 더 커졌어요. 그러다 시아버지 칠순 생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칠순잔치를 거의 하지 않는 추세로 보였는데 시아버지는 기획사 대표셔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고 했어요. 다른 기획사 대표들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리하는 파티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들이 참여해 무대에서 노래까지 한다며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준비된 생일 파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 듣고 칠순 생신에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9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경고하려고 오신 거였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널 왜 보고 싶어 하겠니?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인데 말이야. 너희는 왜 계속 버티고 같이 사는 거야? 내 말이 우스운 거냐? 어머님도 참 이혼이 그렇게 쉽나요? 저랑 어머님 아들은 천생연분이라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불러서 이혼하라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 천생연분끼리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나도 이제 더 이상 상관 안 하기로 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예요, 어머님? 내가 미쳤냐? 난 죽었다 깨어나도 각설이하는 애를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오늘 여기 온 이유도 네 시아버지 칠순 파티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온 거야. 어머님, 제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아버님 생신날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을 만큼이요? 말해 뭐하니? 난 무조건 싫으니까 절대 오지 마라. 그리고 나랑 고부 사이로 지낼 생각도 하지 말고. 어머님 너무하세요. 참고 기다리면 마음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제 일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군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각설이패를 그만두든지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거지 며느리를 소개하고 싶지 않다며 시아버지 칠순 파티에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재차 경고를 하셨고요. 너무 서운했던 저는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이윽고 생각을 정리한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 생신날 같이 못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이는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걸 미안해했고 자기가 고부 갈등을 풀어주지 못해 면목 없다는 말을 연신했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 생신날, 저는 각설이패 동료들과 공연할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공연이 없는 휴일이었는데 제가 급하게 스케줄을 잡고 동료들을 불러냈죠. 승합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공연을 할 장소는 시장터가 아닌 호텔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이었네요. 동료들은 장소가 각설이패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잠시 걱정을 했지만
금세 긴장을 풀고 무대에 오를 준비를 했답니다. 이윽고 사회자의 멘트에 저희가 각설이 타령을 하며 입장했어요. 호텔에 온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저희 패거리가 모두 무대에 오르자 모든 관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단 한 사람만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네 시아버지 칠순 파티에 절대 오지 말랬지. 그런데 아예 거짓패를 때로 몰고 온 거냐? 너 지금 나 놀리니? 당장 꺼지지 못해? 시어머니 반응에 호텔 안 분위기는 썰렁해졌고 주인공인 시아버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각설이패를 데리고 온 이유는 시아버지와 사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아버님께 축하 무대를 하고 싶다고 전했고 시어머니께 진심을 담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1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무대를 쓰라고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시작부터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꺼지라고 하셔서 분위기가 싸해졌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다가 며느리가 아닌 각설이패 또순이로 대답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어이, 아가씨.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어른한테 꺼지라는 말을 해도 된단가? 나가 올해로 82인 또순이요. 그리고 자네 며느리가 아니라 자네 남편 누이란께. 신우한테 말을 고로코롬 거칠게도 되겠는가? 싸하게 자리에 앉아서 형님이 하는 춤 사이를 보더라고? 그제야 파티에 참여한 하객들이 박수를 보내며 공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라도 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버렸고요. 저희 각설이패는 리믹스한 각설이 타령에 맞춰 춤을 추었고 파티 분위기를 수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저는 좀 더 오바해서 관객석으로 뛰어나가 역과일을 치며 막춤을 실컷 발산했답니다. 시어머니를 빼고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잠시 후 제가 오래전부터 기획한 난타를 보여주려고 방망이와 북을 세팅했습니다. 각설이패들의 몸부림과 난타 연주로 관객들은 입을 벌리며 감탄을 했고 북소리와 함께 발을 바닥에 치기도 했고 손뼉을 맞추기도 했답니다. 공연은 성공을 넘어 초대박을 터뜨렸고 여기저기서 앵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타전은 30분을 더 공연하며 비지땀을 억수같이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축하 인사를 하며 무대에 막을 내렸어요. 오늘 저의 하나밖에 없는 시아버지의 칠순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쁘게 봐주셔서 저희 또한 무척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저의 솔로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위한 세레나데를 준비했는데요.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심수봉님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저는 예체능에는 모든 끼를 갖추고 있어 노래도 곧잘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아하신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하객 반응이 역시나 뜨거웠어요. 이에 여유로워진 저는 기교를 부리며 노래를 이어갔는데 어느새 시어머니가 제 노래에 푹 빠져서 따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구절까지 다 부르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손님들이 저에게 몰려들어 칭찬을 쏟아내셨습니다. 연예 기획사 며느리답게 끼가 다분하고 노래 솜씨까지 훌륭하다며 난리였죠.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일이 감사하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셔서 하객들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며느리 정말 대단하죠? 이 친구가 공연단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각설이패 대장이에요. 제가 엄청 아끼고 예뻐하는 아이랍니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당연히 진심이지. 우리 자랑스러운 며느리. 공연하느라 배고프겠다. 웨이터! 여기 다금바리 한 마리 가져와요. 제일 실하고 비싼 놈으로다가.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저 각설이패를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왜 얘가 왜 이래? 사람들 많은 데서 누가 들으면 내가 각설이패를 관두라고 등 떠민 모진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세아가 내 앞에 붙어 있어라. 손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자랑 좀 하게 말이야. 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의 공연이 끝나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갑게 대해주셨고 하객들에게 자랑을 쉬지 않고 하셨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윙크를 하며 엄지를 축혀 세우시며 잘했고 수고했다는 표현을 해주셨고 남편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최고의 무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모든 하객들이 돌아가고 식구들만 남게 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 하는 거 보니까 꽤 잘하더라. 재능이 있긴 있더라. 정말요? 그럼 제가 각설이패를 계속해도 이해해 주시는 거죠? 내가 반대한다고 네가 그만두겠니? 똥꼬집이니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겠니? 계속 거짓패, 아니 각설이패로 살아가라. 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저를 이해해 주셨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거지년이라면서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하시고 선볼 여자를 구하기도 하시고 제 전화에도 받아주지 않으시고. 그러자 시어머니도 똑같이 따라오셨습니다.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왜 그렇게 널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너무 후회가 돼. 앞으로 다시는 절대 널 무시하지 않으마. 그리고 항상 응원할 테니 각설이 패의 최고봉이 되거라. 고맙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 예뻐해 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의 일을 존중하시게 되었고 제 공연을 보시려고 시장터를 따라오시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파티를 촬영한 카메라 감독님이 영상을 편집해서 여기저기 보여주시다가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많은 가수들의 무대를 제치고 저희 각설이패의 공연이 조회수를 1등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며느리라는 게 밝혀지면서 회사의 주식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큰 선물을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셨고 앞으로 큰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들어 보자며 계약을 제안하셨답니다. 하지만 저희 각설이패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1년치 공연 스케줄이 모두 잡혀 있어서 계약은 내후년으로 미루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예뻐하는 걸 넘어서서 각설이패를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각설이 노래와 춤을 배우겠다고 저를 스승으로 대해 주셨어요. 세아가 오늘 너 오기 전까지 각설이 춤을 연습했는데 좀 봐줘라. 어머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각설이 역할로 드라마에 출연하시겠어요. 어떻게 알았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드라마 감독이랑 시대극을 계약하고 왔는데 내가 각설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드라마 극중 이름을 또순이로 하자고 제안했더니 오케이 했다고. 드라마에서 새애기 네 모습을 그대로 연기할 생각이니까 잘 가르쳐줘야 한다. 어머님 정말 감동이에요. 저를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드라마 속에서 또순이를 연기하시겠다니 뭉클해지네요 어머님. 내가 그동안 널 미워하고 괄시했던 거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걸 계속 보여줄 테니 넌 받기만 하거라. 그럼 시작해 볼 테니 춤선 좀 봐줘. 그럴까요? 그럼 5, 6, 7, 8. 그런 식으로 제가 코치를 해주며 시어머니를 또순이 캐릭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텔레비전에서 어머님의 연기를 보게 되었는데 저보다 또순이를 잘 살려주셨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연기를 해오셔서 그런지 노련하고 능수능란하게 잘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거지 역할을 자주 맡으시며 며느리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갈등과 원망, 그리고 화해와 행복한 결말까지 재밌게 들려드려봤습니다. 저처럼 직업 때문에 갈등을 겪으신 며느님이나 사위님들 많으시죠? 다들 힘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지 지금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은 결실을 맺을 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제 사연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